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를 떠올리실 텐데요.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이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재산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의 젊은 실권자 사우디아라비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이죠. 그의 추정 재산은 무려 1200조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37세의 나이로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을 손에 쥐고 중동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85년 8월 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당시 리야드 주지사였던 살만 빈 압두라지즈, 어머니는 그의 세 번째 부인 파다 빈트 팔라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줄여서 빈 살만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는 아버지의 공식적으로 확인된 13명의 자녀 중 7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어린 시절 빈 살만을 본 사람들 중 누구도 이 아이가 훗날 사우디의 왕세자가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한 일이었죠. 그보다 앞선 6명의 형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촌 형제들도 왕위 계승 서열에서 그보다 앞서 있었으니까요. 빈 살만 스스로도 어린 시절 자신이 항상 뒷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한 번은 여름 휴가로 가족이 스페인으로 떠났을 때의 일화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6자녀는 스페인 마르베아에 있는 호화로운 궁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빈 살만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형제자매들은 바르셀로나의 한 호텔에 묵어야 했어요. 이런 경험은 어린 빈 살만에게 자신의 위치를 각인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2001년과 2002년 갑작스러운 비극이 연이어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두 형이 잇따라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깊은 슬픔에 빠진 아버지 살만을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돌본 사람이 바로 빈 살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위로하고 보살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자녀들 중 아버지의 특별한 신뢰를 얻게 되죠. 빈 살만의 교육 과정은 다른 왕족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우디 왕자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가는 것과 달리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만 교육을 받았거든요. 리야드 인근의 한 사립학교를 거쳐 킹 사우드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차석 졸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그의 학창 시절은 평범한 10대들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대부분을 아버지의 업무를 따라다니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데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빈 살만은 타인의 비판이나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요. 2008년 4월 초 24살이 된 빈 살만에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비 공주라는 애칭으로 알려진 사라 빈트 마스으르 공주와 결혼식을 올린 것이죠. 이들 부부는 이후 4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두 아들 살만 왕자와 마시아르 왕자 그리고 두 딸 파다 공주와 노라 공주입니다. 대학을 마친 뒤 빈 살만은 본격적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킹 압둘라지즈 연구센터 및 기록보관소 재단의 의장직을 맡았고 리야드 경쟁위원회에서 사무총장으로도 활동하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나갔어요. 2009년 12월 그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살만이 리야드 주지사로 승진하면서 빈 살만을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이죠. 이때부터 빈 살만은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2011년 아버지가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되었을 때도 그는 아버지의 측근으로서
개인 고문을 보필하며 점차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에 큰 변화가 찾아오죠. 여섯 번째 국왕이었던 압둘라 빈 압두라지즈가 서거한 것입니다. 압둘라 국왕의 뒤를 이어 빈 살만의 아버지 살만이 80살의 고령으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새로운 국왕이 된 아버지는 곧바로 30살의 아들 빈 살만을 파격적으로 발탁합니다. 세계 최연소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물론이고 왕실 법원의 사무총장과 부총리직까지 동시에 맡기게 된 것이죠. 한순간에 사우디의 경제와 안보를 총괄하는 핵심 실세가 된 겁니다. 이 시기 빈 살만은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남자, 모든 권한을 쥔 남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쥐었다 해도 빈 살만은 왕세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32년 건국 이후 독특한 왕위 계승 방식을 유지해 왔는데요. 초대 국왕 압두라지즈가 1953년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에 따라 왕위는 아들에게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서 순서대로 계승되어 왔던 것이죠. 초대 국왕에게는 무려 44명의 아들이 있었기에 왕자들 사이의 권력 다툼을 막기 위해 형제 계승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2대 사우드 국왕부터 현재의 7대 살만, 국왕까지 모두 초대 국왕의 아들들이 차례로 왕위를 이어받아 왔어요. 하지만 2017년 6월 21일 사우디 왕실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살만 국왕과 빈 살만이 당시 왕세자였던 무함마드 빈 나에프를 갑자기 감금하고 왕위 계승권을 박탈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빈 살만을 정격적으로 왕세자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형제 계승이라는 오랜 전통을 깨고 젊은 빈 살만이 왕위 계승 서열 1위로 올라선 것이니까요. 왕세자가 된 빈 살만은 고령인 아버지를 대신해 사실상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사우디 사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여성 운전 허용이었습니다. 사우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직장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고 여성들도 축구 경기장이나 콘서트장에 입장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35년 동안 금지되어 있던 영화관을 다시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극도로 보수적이던 사우디 사회의 대중문화를 부활시키고 이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빈 살만의 비전이었어요. 그의 행보는 이전 세대 지도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역대 사우디 통치자들 중 처음으로 전통 아랍 의상 대신 서구식 정장 차림으로 국제 무대에 나섰고 빌 게이츠나 손정혜 같은 글로벌 기업인들을 만날 때도 편안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이었죠. 더욱 놀라운 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구 교육을 받지 않았던 그로서는 상당한 노력의 결과였을 겁니다. 빈 살만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비전 2030이라는 국가개혁 정책인데요. 석유에만 의존해온 사우디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청사진이었습니다. 비전 2030의 핵심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네옴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금만 무려 53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 면적의 46배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인공지능, 로봇공학,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죠.
아랍의 두바이를 뛰어넘는 세계적 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운 겁니다. 빈 살만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의 성공 비결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는 하루에 무려 18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업무에 쏟아붓는 극단적인 워커홀릭이죠. 그의 측근들에 따르면 빈 살만이 휴식을 취하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라고 해요.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왕자의 게임이나 워킹 데드 같은 미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안보, 경제, 법률 등 사우디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빈 살만은 동시에 세계 최대 석유 기업 아람코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어요. 아람코라는 이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이 회사가 얼마나 거대한 기업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 약 285만 배럴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아람코는 이보다 4배에서 5배 많은 양을 단 하루 만에 생산해냅니다. 게다가 아람코가 보유한 석유 매장량은 세계 최대 규모인데 채굴 비용은 업계에서 가장 낮아요. 보통 석유 1배럴을 뽑아내는데 최소 14달러 정도가 필요한데 아람코는 겨우 2.8달러만 들인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석유를 생산할 수 있으니 수익률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약 92년간 비공개 기업으로 베일에 쌓여 있던 아람코는 2018년 처음으로 재무제표를 공개했는데요. 그 수치를 본 월스트리트 저널은 충격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익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아람코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무려 2,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76조 원이에요. 이는 애플의 영업이익인 820억 달러의 3배가 넘는 규모이고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들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죠. 전 세계 모든 기업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순이익을 기록하는 아람코의 기업 가치는 대략 2조에서 3조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지분 100%를 소유한 국영 기업이에요. 따라서 사우디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빈 살만이 보유한 지분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영국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빈 살만의 개인 재산은 약 8,5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5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이는 2019년 3월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의 재산보다 9배 정도 많은 액수예요. 다만 빈 살만의 개인 재산과 왕실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사우디의 법률상 정확한 수치 파악이 불가능해서 공식 억만장자 명단에는 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왕자도 같은 이유로 포브스 순위에는 이름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5년생 빈 살만의 재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당연히 그의 소비 패턴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빈 살만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프랑스의 샤토 루이 14세라는 저택을 약 3,900억 원에 구입했어요. 이 저택에는 실내외 수영장은 기본이고 대형 극장, 3,000병이 넘는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와인, 저장고, 스쿼시 코트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천장에 설치된 대형 수족관에서는 잉어와 철갑상어가 헤엄치는 모습을 아래에서 올려다볼 수 있다고 하네요. 지하에는 나이트클럽까지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궁전이 따로 없는 셈이죠. 2015년 여름 프랑스 남부로 휴가를 떠난 빈 살만은 우연히 한 요트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보좌관을 시켜 소유주를 알아보게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요트는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최고급 요트 세레네였고 주인은 러시아의 보드카 재벌 유리 셰플러였어요. 빈 살만은 단 몇 시간 만에 협상을 마치고 약 6,300억 원을 지불하고 그 요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길이만 132m에 달하는 초우화 요트였죠. 또 하나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미술품 경매 역사상 최고가인 약 5,100억 원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 초상화 살바토르 문디의 실제 구매자가 빈 살만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가 배우 구매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재력과 개혁적인 정책으로 사우디 젊은 세대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빈 살만이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어두운 면도 존재하죠. 자신의 개혁 정책에 동참하지 않거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강경한 모습 때문에 두 얼굴의 왕세자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촌 형이었던 무함마드 빈 나예프를 압박해 왕위 계승권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여러 왕자들을 숙청했고 사우디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자말 카슈꾸지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어요. 이 암살 사건의 배우로 빈 살만이 지목되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카슈꾸지 암살 사건 이후 빈 살만은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았죠. 만수르 왕자처럼 유럽 프리미어리그 축구구단을 인수하려던 계획도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2019년 6월 빈 살만은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에서 총 1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때 사우디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무려 10조 원에 달했어요. 빈 살만은 특히 한국의 자주국방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벤치마킹해서 자체 무기 개발 능력을 키우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렇게 한국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왕세자가 된 지 이제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빈 살만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려요. 어떤 이들은 그를 사우디를 근대화시킨 혁신적인 개혁가로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독재자로 평가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살만 국왕이 세상을 떠나면 빈 살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국왕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는 과연 어떤 왕으로 역사에 기록될까요? 중동을 현대화시킨 개혁군주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권력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은 폭군으로 남을까요?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으며 비공식 세계 최고 부자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